안녕하십니까? 10년을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9월에 3주차, 4주차 들어오면서 가장 안 좋은 이 계절성 구간을 지나다 보니까 대선 이 이슈화 되면서 이제 흔들릴 것이다 라고 적혔었는데 웬걸요? 전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 홍콩 급등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계획과는 달리 지났고, 계획과 달리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저는 홍콩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좋은 쪽으로 좀 달라진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제 요거는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제 인트로 이제 한 주간의 시장 정리부터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019년 12월부터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는 9월에 상승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계속 떨어졌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9월은 여전히 안 좋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9월에 시작하자마자 첫 영업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2022년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올해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 9월 계절성 안 좋은데 시작부터 이렇게 안 좋으면 5.7% 이렇게 하락해서 정말 안 좋으면은 야, 9월 10월 어쩌지? 라고 생각도 했었었는데 이 한 주가 지나서 바로 떨어진 만큼을 바로 복구했죠. 미국에서 복구하고 이거 그래도 원래 9월 첫째 주, 둘째 주 주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3주차, 4주차 되면은 정말 가장 안 좋은 계절성 구간이니까 이땐 좀 떨어지겠지. 라고 했는데 9월 3주차도 조금씩 오르고 끝이 나고 심지어 9월에 반등점을 깨고 올라간 거예요. 이거 9월 잘 넘어가는 것인가? 이러다가 그래도 가장 안 좋은 것은 9월 4주차고 이때는 뭐 금리 인하 이슈가 있었으니까 3주차 때 금리 인하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오를 수 있어. 하지만 이미 그 금리 인하 이슈는 다 반영이 되었고 뉴스에 팔란 얘기가 있듯이 그때부터 좀 떨어질 것이다. 또는 그리고 계속성도 좋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번 주는 예상치 못한 홍콩 급등의 이슈를 타면서 같이 올라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 1영업일이 남았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2%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드디어 5년 만에 이제 9월이 상승으로 마감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또 중국은 2019년 무역 갈등 이후에 2020년 코로나 터진 것도 중국에서 터졌죠. 그래서 중국 때 그때 박살 났다가 경기 부양하면서 중국도 덩달아 오른 이후에 22년도부터 이제 떨어졌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이제 아주 박살이 났죠. 뭐 거의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여기는 미 중국은 경기가 안 좋다 뭐 하면서 내수 경기도 침체되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 안 좋은 3년 동안의 구간을 쭉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계속 안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가능성은 있지만 저평가지만 사람들은 사지 않는 그런 기간을 쭉 보내고 있다가 갑자기 이번 주에 부양정책 발표를 그것을 기화로 해서 트리거로 해서 지수 자체가 10% 이상 급등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게 홍콩도 되게 큰 시장인데 이게 뭐 어떤 종목이 10%가 오르는 게 아니고 2주일 동안 지수 자체가 이제 10%가 오르는 엄청난 큰 일을 해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10% 올랐고 더 붙여서 홍콩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네요. 그거는 제가 또 수익 공개 쪽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은 일단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미국도 오르고 덩달아 중국도 많이 올랐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국도 끌려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만약에 삼성전자도 좀 좋았으면 더 많이 올라갔을 건데 삼성전자가 좀 안 좋다 보니까 한 2.1% 정도 상승으로 한 주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9월 어려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면서 지금 잘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9월에 마무리될 때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수익 공개 쪽에서 이번에 금액 늘어난 거 이런 거는 그때 좀 더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이 이제 95명이 지금 돌파가 되었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6개월 전만 해도 한 12명인 상태였었고 동영상을 올리면 한 3명 본 것도 있고 심지어 조회수 없은 동영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안 본 거죠. 그러니까는
저도 옛날에 이랬던 거 좀 기억해 두려고 조회수 없음을 굳이 클릭해서 바꿔놓지 않는데 이제 뭐 지금 마이스톤을 보면서 이제 10% 상승하다 보니까 제가 세워둔 이정표를 통과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주에 게시글 쓰면서 지난 날을 좀 돌려보게 되었는데 이제 금액도 많이 늘었지만은 이제 이 동영상 올리는 유튜브 채널 또한 또 많이 들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하고 좋은 내용이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의 계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금리 인하 이슈는 이제 과거가 얘기됐고 이제 3주차에서 이제 FOMC가 종료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대선 이슈로 흔들릴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홍콩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홍콩이 오르는 것은 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홍콩 오르고 홍콩 좋다더라. 그런데 뭐 사지? 준비된 게 없으니까 지금 이거에서 지금 안 늦었어요? 이거 왜 오르는 거죠? 뭐 사면 돼요? 이렇게 투자자들의 이슈를 계속 홍콩에다 차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이 이슈가 안 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그 행동에 따라서 흔들리고 되는데 이런 것이 거의 없었던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흔들리면은 내가 주줍해야지 해서 주줍할 거 계획 세우고 그리고 트레이딩해서 이제 변동성 기간 동안에 수익 창출해야지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요거대로 된 게 없어요. 그냥 쭉 올랐으니까 했는데 어찌됐든 올랐으니까는 주식은 또 대응의 영역이니까 올랐으니까 ETF 팔지 뭐 한 다음에 한국에선 ETF 팔고 이거 팔고 했는데 어쨌든 예측과는 다르게 간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예측과 달리 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이번 주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 아닌 것 같아요. 중국 급등했지만 그리고 최악의 대저성 구간은 끝났지만은 아직 대선이 남아 있고 대선이 특히 누가 될지 모르는 박빙의 승부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곧 이제 대선이 이슈화 될 것이고 대선으로 한번 흔들릴 기회는 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서는 제가 또 제 향후 계획 때 그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매수 매도 주식을 보겠습니다. 이제 코스피가 이제 9월 초에 떨어지고 있을 때 좀 더 코덱스 200이라든가 K탑, 레버리지 같은 거 좀 샀었거든요. 샀는데 이게 좀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다가 9월에 바로 떨어지면서 이제 못 팔았죠. 못 팔았는데 이번에 미국 중국 버프로 한국 주식 올라주면서 2670, 2700도 갔었습니다. 그때 좀 팔아주어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170만 원 샀죠. 사고 있는데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은데 이 가격대 많이 샀고 그리고 10월에도 조정이 올 거라 저는 예측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매수하려고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딱 지수가 2649에서 딱 중간에 있는데 괜찮은 구간인 것 같아요. 딱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떨어지면 ETF를 좀 더 사고 오르면 ETF를 좀 더 팔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트레이딩으로 용돈을 좀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지금 한 이번에도 한 15만원 정도, 이번 19만원 정도에서 매도 수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조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팔면서 이제 이 수익을 늘려나가고 그리고 장기 투자할 계획들은 떨어질 때 사가지고 좀 더 물량을 늘려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를 좀만 더 하자면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날 마지막 장이 하락하면서 끝나가지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저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야 이거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나 싶었는데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지고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는 못 모았는데 야 그러면은 지금 제가 2120만원 정도 2150만원 정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좀 더 살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제일 원칙 요것 때문에 굳이 올인까지는 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이게 10월에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대선이 이슈가 되고 하면은 흔들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때 좀 더 사면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고 사기로 사지 않고 상황 봐가면서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홍콩, 일본 주식이에요.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YINN이라고 홍콩, 중국 이 세배 ETF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세배 ETF지 않습니까? 세배 ETF. 근데 세배 ETF인데 이게 뭐 홍콩이 그냥 그날 홍콩장이 무슨 뭐 3% 올랐다 하면은 9% 이렇게 세 배가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건 홍콩의 생각인 거고 미국에서는 다음날 홍콩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반영해서 뭐 더 오르기도 하고 덜 오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은 이게 홍콩이 오르면서 홍콩 진짜 많이 갈 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가 홍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30%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제 YINN을 움직여야 되는데 거의 6배 움직인 날도 있었습니다. 뭐 8% 올랐는데 30% 오르고 10% 올랐는데 60% 거의 그 오른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6배씩 움직이는 날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세, 세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10% 올랐으면 30% 선이면 많이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더 오르고 막 10%씩 더 오르고 하면서 많이 달라졌는데 좀 더 싸게 좀 더 비쌀 때 많이 팔았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YIN은 제가 트레이딩 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서 일단 오르니까 계속 팔고 있고 떨어지면 또 살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많이 못 샀어요. 많이 못 샀는데 이제 계속 오르다 보면은 그 오르는 그 가파름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떨어지기도 하겠죠. 이렇게 흔들리면은 다시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IN은 이번 주에만 한 550만 정도 팔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80만 정도 남았고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해서 165만 정도 이번 주 수익 실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홍콩 주식은 이제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매수매도 주식은 제가 사고 판 주식만 이제 제가 이제 여기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홍콩 주식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할 생각으로 그냥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뭐 이미 많이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사지도 않고 장기 투자할 생각이니까 팔지도 않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지가 뜨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홍콩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홍콩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많이 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정보라든가 업로드한 게 별로 적었어요. 책도 없었고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 책들 2008년도 홍콩 많이 올랐을 때 나왔던 책들 그리고 뭐 여의도 밤먼게 그분이 썼던 책에서 나온 종목 소개 책들 그런 거 다 찾아보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종목 괜찮을 것 같아서 사뒀었거든요. 그래서 난 이런 걸 보유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사고 있어서 샀습니다. 하고 종목을 소개한 자리에 소개하는 동영상 하나 올리면 이런 종목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주식 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에서 소개한 동영상을 다시 한번 또 업로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3일쯤에 업로드를 계획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 동영상에서 보유 주식들 소개하는 자리에서 소개한 적도 있는데 옛날 자료다 보니까 이번에 업데이트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그러면 중국 홍콩에 이런 주식이 있구나 참고하는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나온 얘기가 홍콩 엄청 오르니까 야 이거 지금 사야 되는 겁니까? 뭘 사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미 많이 샀고 이미 저점에서 이미 충분히 저점 기간이 충분히 길었는데 저점에서 그때 살 때 충분히 샀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 오른 상황에서 더 살 게 별로 없어요. 이미 그때 많이 샀으니까. 그래서 하지만은 이제 뭐 추가 매수에 대해서 뭐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충분히 사서 살 생각이 없고 좀 더 생각에 남들 이제 막 정보들도 올라오면서 괜찮은 주식이 소개되면 그때 마음이 바뀌면은 다시 그에 대해서 또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은 지금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 관심 가지고 있다가 그나마 안 오르고 남아 있는 것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랑 뭐 STR, CTO 로얄티스처럼 이제 에너지주만 있어서 이런 곳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예, 이것밖에 이제 지금 안 오르는 게 없어서 관심 가지는 게 없어서 요것만 좀 더 추가 매수를 했네요. 한 주는 아니고 조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하나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TMF.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지금 금리가 이제 장기채 금리가 3.8%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데 4% 정도 되면 괜찮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살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콩 주식은 거의 다 팔 생각이 없는데 뭐 이번에 급등해서 하나 판 거는 화트증권입니다. 화트증권. 증권주를 샀는데 그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상했던 분량보다 많이 샀어요.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그때 샀을 때도 생각보다 많이 샀기 때문에 좀 오르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했었고 이번에 올라주니까 한 20% 올랐거든요. 오르다 보니까 최소 물량, 최소 단위 200주로 한 번 정도 팔았습니다. 더 팔 생각은 없고 많이 오르게 되면 그때도 모르겠네요. 그때 상황 봐가지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번 주는 이제 YI에 있는 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계속 팔기 좋아가지고 179만 원 정도 이제 매도를 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기간의 쭉쭉 투단입니다. 페덱스 이번에 떨어지는 거 보면서 야 이제 변동성 구간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우량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툭툭 떨어지는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에어비더미도 그랬고 나이키도 그랬고 스타벅스도 그랬고 발레도 그랬고 툭 떨어질 때 사가지고 재미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페덱스처럼 떨어지는 주식들을 지켜봐서 사야지라고 마음 먹었었는데 페덱스도 올라버렸어요. 그냥 이것도 더 추가 매수도 못할 정도로 빨리 올라버렸는데 어찌됐든 뭐 그거는 뭐 이번에 중국 오르다 보니까 오르면서 계속 장이 좋았으니까 떨어진 주식이 없었고 이제 10월 돼가지고 이제 대선 변동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떨어진 주식이 있겠지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떨어진 주식이 발생하면 그때 좀 더 매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공개 쪽입니다. 수익 공개인데 제가 이제까지 주간 매수, 주간 이렇게 수익 공개를 매주 하면서 이게 뭐 한 주에 잘 벌면 600, 700 정도를 벌었었던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상 벌었던 주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보시면 한 주 동안 늘어난 수익이 2,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최고점을 훨씬 깼는데 한 번에 이렇게 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일스톤을 다 깼어요. 그래서 이제 게시글도 쓰긴 했는데 이 채널 취지 자체가 장기 투자로 이제 길게 뭐 이벤트 주라든가 여러 가지 사행성 그런 투자 같은 거 말고 그냥 장기 우량주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꾸준히 잘 하면은 10년이란 그 긴 텀에서 봤을 때 분명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소개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과정을 소개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수익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금이 됐습니다라는 것은 이렇게 게시글 또는 방송을 통해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밝히고 있는데 이 한 주에 이렇게 많이 벌다 보니까는 이 마일스톤을 한꺼번에 여러 개 뚫게 되었어요. 그래서 뚫게 되었는데 이게 뚫게 된 게 일단은 한 주 수익 증가 최대폭 2,300만 원 됐다는 거, 그리고 총 수익이 1억 2천 돌파했다는 거, 1억 2,600만 원이 됐죠. 그리고 한 해 수익이 6천만 원 돌파했다는 거, 6,500만 원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3억 돌파했다는 거. 투자금 예전에 생각하면은 진짜 투자금 1억 못 만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수익률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10% 20% 수익률 이런 거 말고 그냥 내 투자금 자체가 1억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었는데 어느덧 그것이 다 과거가 되고 지난날이 되고 3억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 또 되었네요. 그리고 꿈꿔왔던 거. 이제 제가 원래 시작했을 때는 주식해서 이렇게 뭐 버는 수익이 6천만 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13월에 월급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벌었으면은 뭐 한 달에 뭐 얼마 조금씩 그 내용돈 챙기는데 300에서 500 정도의 별도 용돈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어느 정도 수익이 쌓이다가 보니까 이거 연봉이랑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돈벌이로 시작했는데 이 용돈이 오히려 월급이 용돈 되는 건가? 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어느덧 이제 주식 수익 연봉을 돌파한 시점이 되었네요.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연봉이 되게 작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뭐 개인 기준으로는 제가 그냥 월급으로 버는 것보다 수익이 늘어나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익률 거의 아직은 70%는 아니지만 거의 70% 돌아했다는 거. 제가 레버리지 투자를 시작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수익금도 늘어나고 수익이 좀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원금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70%의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었고 원금 기준으로 안 하더라도 올해 수익률 40% 정도까지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홍콩 폭등의 수혜를 본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것도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이 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화장품주가 중국이 크다 보니까 수혜를 받아서 화장품도 잘 오르고 있고,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너무 저점이다 보니까 이제 반등하면서 이것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예. 이 삼성전자도 이제 제가 좀 더 사면 그 이후에 좀 더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홍콩은 많이 올랐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저평가 단계이고 여전히 배당을 잘 주고 있고,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평가는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팔 생각은 없고, 가능한 한 그대로 가져가서 정말 많이 올라서 사람들 다 너무너무 홍콩 주식을 사고 싶어 할 때 그때쯤 되면은 좀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특히 YNN 중심으로 해서 많이 팔다 보니까 외화가 많이 들었어요. 외화가 113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정도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내년까지 해서 달러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거가 지금 다음 주라 다다음 주에서 흔들리면서 제가 미국 주식을 일단 매도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좀 살려고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만약에 당장 다음 주라도 1330원 정도로 복귀가 된다고 하면은 달러 많이 팔 것 같아요. 달러 많이 팔아줄 것 같고, 그리고 기회가 생긴다면은 TMF 4% 찍어주면은 TMF로 많이 사면서 이 있는 달러를 소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판 걸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나 TMF 같은 거에 기회가 와서 살 수도 있으니 상황을 보면서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향후 계획 및 전망입니다. 이번에 캐치 프라이즈는 대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여전히 대선 변동성은 염두에 둔 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요거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래는 이번 주에 뭐 대선이 투자자의 관심을 사려왔으면 좋았겠지만, 홍콩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투자들의 관심을 뺏겨가지고 대선이 큰 이슈가 못 됐는데, 이것도 지나다 보면은 대선은 곧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심지어 박빙의 승부기 때문에 대선에 따른 변동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더 기회로 봐서 이것저것 매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세워두고 있는 계획들은 러프하게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 주식은 딱 2650이니까 이 선에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면서, 파는 이유는 11월 되면 많이 오를 것 같지만 지금 자체 내에서는 뭐 변동성 흔들릴 것 같으니까 떨어지면 더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에서 있는 주식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여전히 좋은 가격에 있지만 대선 때 흔들리면 더 떨어질 테니까 그때 좀 더 매수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주식도 이제 흔들리면서 툭툭 떨어지는 주식들이 생기면 그때 좀 더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옥시덴탈도 괜찮아 보이는데 좀 더 빠지면 그때 많이 살려고 조금씩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 주식은 제가 이제 미쓰비시 상사 같은 상사 주식을 좀 더 매집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오르면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뭐 원하는 만큼 떨어지면 그때 미국 주식, 일본 주식도 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주식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가지고 지금 홍콩이 갑자기 오르면서 홍콩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그때 좀 참고하시라고 소개 동영상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이제 700만 원 이상 수익 실현하면서 이제 그건 옛날의 얘기고 그때 좋은 때의 얘기고 9월은 안 좋은 계절성이 있는 시간이 오니까 뭐 이렇게 수익 실현은 바라지도 않고 어떻게든 버티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웬걸 이거 5년 만에 9월이 상승으로 끝나는 분위기가 되고 홍콩도 상승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뭐 8월 말 대비 뭐 수익은 2천만 원, 실현 수익은 300만 원 정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요것도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한 쇼츠 같은 걸로 이제 만들어 볼까 하는데 그거는 상황 봐서 이제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9월이 잘 마무리 돼가지고 이제 좀 괜찮은 것 같고, 10월 이제 마지막 10월 나왔는데 안 좋은 계절성은 10월이 나왔는데 10월 동안 10월도 어떤 면에서는 예측과 달리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투자자 지금 보고 방송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은 이제 홍콩 주식 소개하는 동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